저와 조국혁신당은 행복이 권리가 되는 나라, 사회권 선진국을 향해 본격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부동산 개혁과 주거권 보장으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총체적 문제는 부동산입니다. 집값 급등으로 자산 불평등은 역대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우리나라 상위 10%가 전체 순자산의 약 절반을 차지합니다. 상위 20%와 하위 20%의 격차는 45배까지 벌어졌습니다. 자산 불평등은 삶의 모든 분야로 전이되고 있습니다. 부동산을 해결해야 불평등이 해소되고 경제 체질이 바뀌고 성장 잠재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도한 대출은 청년의 미래를 담보로 잡는 약탈적 대출입니다. 빌려줄게, 집을 사라는 정책은 사다리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미끄럼틀입니다. 집값이 오르면 대출을 상환하고 대출을 일으켜 또 집을 삽니다. 이자에 짓눌려 소비 여력은 떨어지고 금리가 인상되면 이자는 고통이 됩니다. 그러나 부동산 시장 가격이 안정되면 집값이 떨어지고 경제적 파산으로 내몰립니다. 주택담보대출의 역설입니다. 정부 조사에서 수도권 청년의 75%가 임대주택에 살고 싶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주택도시기금은 임대주택 융자가 14조 4천억 원인 반면 주택구입대출은 27조 7천억 원입니다. 기금 지출 구조를 임대주택 우선으로 바꿔야 합니다. 저와 조국혁신당은 진짜 주거 사다리를 만들겠습니다. 청년 누구나 부담이 가능한 고품질 공공임대주택을 보장하겠습니다. 초고층 아파트는 소수 부자들의 전유물로 여겨지고 있지만 공공임대주택도 가능합니다. 다양한 평수를 갖춘 30층 이상의 고층으로 짓고 더 많은 청년에게 혜택을 제공하겠습니다. 부동산 개혁과 주거권 보장을 위한 3대 방안을 제시합니다. 첫째, 100% 고품질 공공임대주택 12만 호를 공급합시다. 용산공원을 소수 특권층이 아닌 청년들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용산공원은 최대의 공원이 아니라 최고의 청년주택단지가 되어야 합니다. 국민이 낸 세금을 넣어 만들어질 용산공원이 그 공원 뷰를 보유하게 되는 주변 아파트의 집값만 높이도록 놔둘 수는 없습니다. 용산 전체 면적의 20%만 활용해도 약 10만 호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공원의 둘레를 활용해서 청년들에게 좋은 전망의 고품질 주택을 제공해야 합니다. 기존 고가 아파트 가격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청년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습니다. 강남 서초구의 대법원과 대검찰청 등 법조타운을 지방으로 이전하면 약 8,000호를 지을 수 있습니다. 이 크기는 주변의 아크로 리버파크, 신반포 2차, 그랑자이를 뛰어넘는 대단지가 될 것입니다. 같은 서초구의 서울지방 조달청 부지에는 약 760호를, 좋은 입지의 감사원과 헌법재판소 부지는 약 1,000호가 가능합니다. 태릉 골프장과 육군사관학교는 약 3만 호를 지을 수 있는 부지입니다. 국내 최대 단지 강동구의 올림픽 파크 포레온의 2배 이상 규모입니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다가 중단된 서부 면허 시험장도 이전을 통해 약 1,500호가 가능합니다. 공공부지의 장점은 정부가 의지가 있으면 언제든지 착공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용산공원을 비롯한 일부 부지들에 대해서는 3년 안에 착공을 목표로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제가 제안한 용산공원과 서초동 법조타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부지 비전은 급조한 제안이 아닙니다. 2022년 저의 책 가불 선진국을 통해 일찍이 필요성을 언급했고 2024년 총선 공약으로 발표한 바 있습니다.
작년 9월 부동산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다시금 제안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과감한 상상력 하나를 더하고자 합니다. 저는 서울공항 부지에 약 6만 호가 가능하다는 점을 주목합니다. 1970년대와 2026년의 안보 상황과 환경은 크게 달라졌습니다. 동남권의 경제력과 인구는 팽창했습니다. 서울공항 부지를 활용한다면 강남, 송파, 판교벨트와 위례, 성남벨트의 두 축이 연결되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스마트한 주택단지와 공공인프라를 조성할 수 있습니다. 서울공항 기능의 주변 분산 등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하겠습니다. 현재 서울시의 전체 44만 호 공공임대주택 가운데 30년 이상 장기 공공임대주택은 19.7만 호에 불과합니다. 이 가운데 15만 호는 2029년이 되면 15년 이상의 노후주택이 됩니다. 이 밖에 기존 재고주택 대부분이 노후화되는 현실을 감안해야 합니다. 저의 12만 호 공급 비전은 장기 공공임대주택 비중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는 방안입니다. 저의 제안대로 고품질 공공임대주택이 안정적으로 공급된다면 상당한 실소유를 차곡차곡 채워나가면서 부동산의 안정화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둘째, 토지주택은행 설립을 다시 한번 제안합니다. 주택청 설립도 제안합니다. 토지주택은행은 정부와 국민연금, 주택기금 등이 출자하고 국민 리츠를 통해 재원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공공이 토지를 직접 매입하고 개발해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구조로 전환하는 것이 개혁의 핵심입니다. 단계적으로 국가의 토지 보유 비중을 확대하고 거대한 공공시장을 만드는 것입니다. 싱가포르는 1960년 주택개발청 출범 당시 전체 인구의 9%만 공공주택에 거주했지만 1970년대 35%, 1980년대 67%, 현재는 80% 이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정책적 결단과 장기 전략을 통해 토지의 공공성을 확장한 결과입니다. 우리도 부동산 문제 해법을 공공성 강화에서 찾아야 합니다. 주택청 설립도 검토할 것을 제안합니다. 주택 공급을 담당하는 전담기구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주거복지 정책이 부동산 상황과 정권의 영향을 받지 않고 일관되게 추진될 수 있습니다. 셋째, 신토지공개념 3법 입법을 역설합니다. 조국혁신당은 기존의 토지공개념 3법을 재정비했습니다. 위헌 논란이 제기된 조항을 모두 해소하고 토지 보유와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로소득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토지 초과 이득세를 대신해 종합부동산세 토지분 과세를 정상화하고 개발이익 환수제 역시 도입 초기 취지에 맞게 환수 비율을 정상화했습니다. 토지는 누구도 생산할 수 없는 공공재입니다. 따라서 과도하게 보유된 택지는 제대로 활용되거나 공공시장에 나와야 합니다. 토지 개발로 발생한 이익은 소수의 사적 이익으로만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에 환원되어 국민 모두를 위해 사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조국혁신당 토지공개념 추진단이 이달 안으로 출범합니다. 추진단을 중심으로 사회적 공론화와 입법에 나서겠습니다.